평범하게 집에서 이녀 밭에 먹이고 빨래하던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사회교사를 하다가 빨리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앵기고 어떤 국민으로 보이다 싶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교육을 가지고서 장난을 치는 세력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제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남미나 유럽에서 행해지던 그런 악한 그런 정책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을 같이 이민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한 1년 반을 살다가 여기서 아이 키우면 망치겠구나. 우리나라가 최고 낫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15년 전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도 학부모님들이 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을 믿고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겠지 하고 속았어요. 속아서 그 나라 교육도 엉망이 됐고 그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반복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리려고 나온 겁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다 순하고 평범하신 부모님들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론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공정하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또 경남도를 대표하시는 시의원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저는 만약에 저분들이 이걸 알고도 추진한다 그러면 정말 악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닙니다. 학생 파괴 조례입니다. 저는 아마 이거를 찬성하시는 의원들이나 찬성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속고 있거나 아니면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남학생 인권조에 담겨있는 이런 차별금지적인 내용, 학생들의 임신, 출산 그런 거 차별금지 그런 것들에 설득당한 논리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지금 교육이 다 엉망이고요. 아이들 교육이 망가지면 국가 경쟁력도 망가지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과학과 또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겸비하고 학업을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 그러고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다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교육을. 우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또 경남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혈세로서 왜 공교육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 양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내는 혈세가 장학금으로 써야죠. 아이들 학업과 능력을 대항하는 장학금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경남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장학금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악을 장려하는 장악금으로 쓰입니다. 장악금으로요. 그런데 시의원들께서 이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시의원들이 정말 또는 이 경남도 의원들이 정말 경남 시민과 도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신다면 절대로 이걸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상. 그분들이 정말 저분들을 시의원으로 찍어준 분들이 경남들이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도 민주당께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경남 도민들이 또 창원 시민들이나 모든 시민들과 도민들이 그만큼 민주당을 믿고 지지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렇게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정말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소속 정당에 충성하는 춘교인 돼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경남 도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자기 정당의 개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의원들이 돼야지 정말 바른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저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위에 내려지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남 시민들의 뜻을 거스른다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떼야 되겠죠. 민주가 무엇입니까? 그죠? 국민을 주인으로 국민의 뜻을 떠받들겠다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슬로건을 믿고 많은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경남 여기 도민들 이 창원시에 계시는 시민들도 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을 믿고 지지했다면 그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펼치는 시정들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정말 우리 시와 경남도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분명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뽑아준 유권자로서 정말로 그 도민들, 그 도의원들, 시의원들께 이빠른 소리를 해주는 것이 유권자로서의 표를 찍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찍어만 놓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낸 세금이
변질되는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무관심한 채 그냥 잘 하겠거니, 그리고 언론이 떠들어주는 것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외양간 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특별 이념을 가진 정당들에 의해서 실험 도구가 되거나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자고로 민주국가라 그러면 어떤 교육이나 또 우리 시민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교육이나 시민들의 가치 판단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개입하는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이 경남 학생 인권조례뿐 아니라 시민 인권조례, 지금 인권을 얘기하는 모든 인권조례가 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 이 인권을 조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벗어나서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초기에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하려고 했죠. 왜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하면서 잘 만들어진 헌법 안에 자유민주 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고 성평등을 얘기하고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그런 개헌을 하려고 왜 시도했는지, 그리고 왜 국가인권위원회에 많은 문제적 법을 갖고 있어서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많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승격시키려고 했는지 그 의도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개헌이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뜯어 고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 개헌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국민들이 모르게, 시민들이 모르게 야금야금 우리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조례부터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례부터. 구조례. 이거 학생인권 조례뿐 아니라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면요, 시민조례, 도민조례 만들어지고요, 구군 단위까지 다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의식을 대조시키는 교육을 합니다. 부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사람들, 경남이나 어디든 시도를 풀려고 지금 전국에 학생인권조례와 시민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우리가 그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강의하는 인권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인권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걸 알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아니, 인권이 좋은 건데 왜 반대하지? 그럽니다. 지금 이건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아이들의 가치 판단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막았는데요, 학부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학생 노동교육조례가 통과돼 버렸습니다. 학생들한테 노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사회책을 가르쳐 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사회책에 노동운동에 관한 거, 노조에 관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 아르바이트생들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교육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육조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에 두지 않고 그 남로당 주의들이 만든 사상같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회민주주의 질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잘못된 근현대사 교육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왔고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교조와 합해져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고 그 잘못된 교육을 받으나 전교조 교사들을 일부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은 이 그릇된 학생인권을 교육시키는 학생인권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교육위원회가 일종의 일자리 창출하는 거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공무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교육공무원을. 이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마다 다 교육공무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교육을 폐해지고 있는 교육 말고 그들이 바라는 편향된 교육을 시킬 교육위원회를 또 만들고 또 그런 거를
가르칠 전교조나 그런 민노총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국가의 돈으로 반국가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꼼수 조례입니다. 국민 혈세가 그렇게 엉뚱한 데 쓰이는 거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단체 아이들한테 후원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 이런 악한 것들이 축소가 되겠습니까? 확장이 되겠습니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조례 안에서 우리 국가에서 그렇죠. 뭐 국민이 아니고 뭐 사람 중심 얘기하시는데 사람에는 국민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난민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인권 하는 것은 정말 보편적인 대다수 인권이 아니라 소수인권을 얘기하죠. 하지만 소수인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소수인권이 그 소수자들한테도 유익한 것이면 좋겠지만 유익하지가 않은 인권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성애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대들의 성해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한테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너희들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인권을 가르치면서 마치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가르치는 듯 하면서 폭력만 아니면 돼. 너희들 합의만 하면은 친구 간이든 어른들하고든 합의만 되면 다 해도 되라고 가르치는 게 성인권입니다. 그리고 성주류화 교육, 그 성주류화 교육도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현혹당해요. 성주류화 좋은 거잖아. 국가 예산을 쓰는데 남녀 평등하게 어떤 직업이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주류화 교육 안에는 양성평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평등 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평등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남자 동성애든 아니면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든 양성이든 뭐든 그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성행위는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 그들을 다 뭉뚱그리면 동성간 성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그 남녀란 성 외에 생물학적인 성 외에 많은 젠더를 합법적인 성으로 인정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설마 그런 거 아니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회의하고 토론하는 내용 들어보면 아닙니다. 겉으로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대에서 하는 성평등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여자 교수님들이 태반이에요. 그분들이 양성평등을 추진하냐? 아닙니다.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급진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교수들이 뭘 고민하냐면 학생들한테 페미니즘 운동을 전파시켜야 되는데 가장 넘기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명확한 남녀의 신체적인 그 구별을 뛰어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뛰어넘어야 됩니까? 그게 사실인데 말입니다. 그걸 잘못된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교육이 되어지면은 그건 차별급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육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서구에 그런 법이 통과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아이들 교육이 바뀌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을 바꾸죠. 여러분 이때까지 동성애자들이 성중립 화장실이 없어서 배송을 못 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혈세 갖고 정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나 그 외에 노인 인구들이나 또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이나 그런 소외된 분들과 예산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멀쩡한 화장실을 뜯어고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자는 둥, 그리고 뭐 성전환 수술 비용을 대주자는 둥, 이런 데 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엊그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형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한국에 계신 한국 국민들보다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 한국 상황을 더 잘 압니다. 외신을 보기 때문에요. 걱정을 엄청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슬로건, 뭐 사람 먼저, 뭐 이렇게 민주 먼저, 뭐 평화, 이런 거 인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포퓰리즘,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그 나라 경제를 다 들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펼치는 정책이 보면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재벌, 재벌 다도, 그러니까 기업가들을 원수 취급해요. 여러분 기업가가 없으면 우리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노동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자 인권도 중요한 겁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고 기업인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는 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이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든 사실 기업가도 노동이죠. 자기 자본과 자기 정신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권리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라고 모든 허용해서 안 되고 모든 게 선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반기업 정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치 기업인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무슨 돈을 수탈하는 것처럼 반감정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도 노조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반미 감정이 많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제 정세에서 무역에서 불리해지고요. 기업인들이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니 형부는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민 간 경우에는 대부분 교부들이 90%가 다 의료업을 종사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왜 미국에 이민 갈 때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세탁소이면 그 사람도 세탁소를 하게 되고 슈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하러 나왔으면 그 이민 간 사람 슈퍼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아르헨티나에 처음 가신 분들이 아마 그 동대문 같은 그 동해상 같은 가셨던 분들인지 몰라도 의료업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포 90%가 다 거의 의료업을 종사하세요. 그 부원에서에서 뭐 공장을 하던 원단 공장을 하던 도매업을 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가서 물건을 떼와서 소매로 파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언니도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 나라 법이 잘못돼서 가게에 점원들을 고용할 때 미혼인가 기혼인가를 물어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점원을 해고할 때 그 점원이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을 한 걸 봐도 자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걸 법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면 너무나 이렇게 노동자 위주의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그러면 그 노동자는 무조건 무료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근로자가 도둑질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걸 갖다가 증명할 수 없으면 의사들이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고할 경우에도 양육비를 6개월치를 양육비를 다 줘야 된답니다. 그런 부당한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근데 물어보는데 뭐 미혼 기혼을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미혼모가 너무 많습니다. 언니 가게도 22세 아가씨가 있었는데 10살 11살 먹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몇 세 때 임신했다는 얘기입니까? 10살 11살 정도 임신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이 학생들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가 그 나라에 설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10대 때 무역병 성관계에서 임신을 해도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걸 예방시키는 얘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혐오가 되는 혐오표를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룰이 통과되어 버리면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키고서는 무분별한 성관계로 임신을 하니까 이제는 뭘 하자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낙태가 굉장히 아이들에 해롭지 않습니까? 해로운 걸 갖다가 안 하게 만들려면 낙태법을 폐지할 게 아니라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아이들이 무분별한 임신을 하도록 부추겨 놓고서는 그봐 애들이 임신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해야 돼.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콘돔을 주는 게 대안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부모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아이들은 뭐 성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데 그 성을 못하도록 하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는 정말로 눈 가리고 암입니다. 정말 바른 교육을 하면은 무분별한 성관계가 줄어들죠. 근데 자기들이 성관계 해도 돼라고 부추겨 놓고서는 저봐 아이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허용해야 돼.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봐줘야 되고 낙태도 봐줘야 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알려줬으면은 동성애를 선택하지 않을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미화하고 네 선택권이야 네 인권이야 라고 교육하고 동성애로 인한 폐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캠페인 보면은 흡연 캠페인 아주 무시무시하게 하죠. 요즘 또 흡연을 강조하니까 전자담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요즘 캠페인 보니까 전자담배를 엄청나게 무섭게 홍보를 해요.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질에 조종당하는 그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미사를 합니다. 근데 정말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아이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동성애 해악은 알려주지 않고 말이죠.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을 금지하지 않은 사람이 흡연의 해악은 알려도 되고 동성애 해악은 알리면 안 되는 이거 차별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자는 사람이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외치는 차별 금지나 인권이나 민주는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차별적인 발상입니다. 그 오해를 범하고 있으면 서로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건지 속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의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자기 시당에서 주는 그 명령만 다 듣고 정말 외신 뉴스도 안 보는가 봐요. 아니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정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그런 국가로 또 그런 국민으로 그런 인재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글로벌 정세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시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뽑아주고 그런 거 하라고 시민 헬스로 월급 주는 겁니다. 시의원님들 공부 좀 하십시오. 착한 시민들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불법 터지게 만들지 마시고 집에서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가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우리 경남도 의원님들의 지적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이 경남도를 망치는 판도라의 뚜껑을 여는 겁니다. 그 잘못된 그 결정의 정책들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한 명뿐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해악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를 교육하면서 박중홍 교육감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 학생 인권조례는 정치조례입니다. 그리고 꼼수조례입니다. 자기들의 카르텔 조례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남도민 기만하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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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 기만하고 당의 충격 노릇하는 시의원들은 경남도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경남도민들의 바람을 또 많은 민주당을 지지한 경남도민들의 바람을 배신하지 말고 분명한 다른 정책을 해줄 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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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의원들은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자, 민주의 뜻에 어긋나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펼치는 당은 민주당이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라는 이름의 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민주, 경남 도민들의 주권, 우리 도민주권인가요? 국민주권이 아니고 도민주권 실현하기 위해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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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홍보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 차답니다. 이런 차별금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까 사실은 학생 시절에 뭡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학업을 포기하면 안 되죠. 또 혹시나 착한 아이가 엉뚱하게 사고를 당해서 미혼모가 됐다 해서 그 아이를 매도시키면 안 되겠죠.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다시 학업을 재개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과 그런 잘못된 임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가르친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배려와 보살핌하고 차별 금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별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그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를 망친 차베스나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론 정부가 했던 포퓰리즘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1도 차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민주국가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하러 가면 가장 주차하기 좋은 곳에 뭐가 있죠?
장애인 주차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주차 자리는 선착순이죠,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차별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려를 위한 성숙한 차별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은 흡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흡연 예방 교육을 하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흡연의 해악을 알립니다. 그리고 흡연 제한 구역도 있죠. 이런 것도 흡연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차별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차별입니다. 이렇게 어느 사회나 성숙한 사회일수록 합리적인 차별과 구별과 배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합리적인 차별이 있을 때 더 성숙한 자유민주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차별 없는 거? 우리 부산에 가면 지금 가로등마다 뭐가 달려있냐면 혐오와 차별을 넘어라는 깃발이 달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혐오와 차별이 많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깃발을 달려도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마치 혐오와 차별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려고 달아놓은 정말 혐오와 차별의 깃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인권이 설득된 그 나라 아르헨티나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 헬스로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지원하는 거는 정말 성실히 노력하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장학을 격려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 교육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하향 평준화를 가고 있죠. 아이들이 이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아스나로 아이들은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거부합니다. 성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차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어떡합니까? 1등, 2등, 3등이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훈련해서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합을 하는데 이거 빨리 들어온 순서로 차별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봅니다. 똑같은 평등한 조건으로 시험 보죠. 시험 보는 조건이 불평등한 것이 차별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해서 똑같은 시험 보는데 그게 차별입니까? 그건 기회의 평등인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조항이 뭡니까? 기회는 공정하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공정한 기회입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경쟁 없고 평가 없으면 교육하겠습니까? 공부 안 합니다. 인간 본성이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장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악을 합니다. 10대들이 무분별한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받아서 10대, 6대 애기를 가지면은 그거가 시험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혼자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국가가 지원금을 줘요. 차비 금토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나 좀 아스나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0대들의 무분별한 성관계를 합리화시켜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니까 10대들이 애 만나는 불쌍을 일으킨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출산을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앞으로 불량한 인구 그러니까 세금을 내 불량한 인구가 줄어들고 불량한 자들 피불량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 안 하고 무분별한 성관계로 애기를 낳았다.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습니까? 양은 못합니다. 불량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무형무진 낳은 아이는 결국 국민의 필수로 불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낭비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약을 받아 먹으면서 약을 못하면서 공부도 안 하면서 또 학생식을 유지하면요. 그런 학생 임신출산 참여 금지에서 또 지원금이 갑니다. 공부하는 아이한테 지원금이 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 안 하고 나날이처럼 놀는 아이한테 돈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적인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차별받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막중한 피해를 끼치죠.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창원 시민들, 경남 도민들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엉뚱하게 악하게 쓰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망칠지 우리가 미리 아셔야 됩니다. 미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돌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이 포퓰리즘 정책 있잖아요. 무상급식, 전부 다 무상하죠. 이게 처음에 자기들의 표밭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짜돈 받는 게 좋겠지만 결국 그 부담을 자기 자식 세대가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보면요. 자꾸 돈을 퍼주잖아요.
때문에 돈을 더 준다 해도 인플레가 심해져요. 그러면 그 돈은 예전보다 가치가 없어져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죠. 지금은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왜 지금 구워질 걸 났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아르헨티나도 베네수엘라도 안 나는 게 신기하다는 베네수엘라도 지금 유정국이죠. 탄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국가입니다. 정말로 잘 살던 분이 있는 나라였죠. 옛날에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 지금 망했죠. 왜냐하면 그 차베스 정권의 그 민주, 복지, 뭐 평화, 자유 이런 말 쏘는 겁니다. 완전히 쏘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정부가 아르헨티나가 그나마 국가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그나마 유정국가이고 아르헨티나 땅이 넓어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답니다. 그런데 정부 말씀이 자기가 비록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고 한국에 안 살지만 외국에 나가서라도 대한민국이 잘 사고 대한민국 국력이 강해야지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도 어깨 힘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기업이 안 나는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안 넓어요. 그리고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나 차베스 같은 그런 정책을 하면은 나라 망할 거 뻔히 보인답니다. 뻔히 보인답니다. 그런데 자기들 속을 터지는데 정작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왜 그걸 걱정 안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정말 바깥에 있는 교포들이 더 걱정을 해요. 그리고 소수인권에 대한 논리가 잘못됐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TC의 논리가 잘못 적용된다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범죄자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범죄자들이 뭘까지 요구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가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기 전부터도 가족 부양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가 있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다. 우리 가족 생존권을 보장해라.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 가족에 부양할 월급을 준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의 인권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그런 가해자와 그리고 국가 질서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금이 정말로 선량한 시민과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더 많이 확장시키고 확산시키고 그런 잘못된 떼법이랄까요? 그 떼법을 외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권은 분명히 보편적인 인권이어야 되고요. 인권이 되려고 그러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제가 교사를 빨리 그만두고 여러분도 한때는 학생이셨죠? 그죠? 우리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마 교사였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학생이었고 교사였고 지금은 부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가 2015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사회를 다시 맡아서 기간지 교사로 들어가 다시 아이들 수업을 했어요. 한 10여 년 만에 수업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때도 각 수업 시간에 이렇게 깜빡깜빡 졸거나 몰래 자는 애들 있죠. 근데 자는 거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는 척하고 자죠.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대놓고 오픈 잡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들 핸드폰을 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숨어서 하고 놀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교사 본능 플러스 엄마 본능. 왜냐하면 그 애들 우리 아이들이니까 오픈 자는 애들 내가 깨워서 그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제가 등짝을 때렸죠. 잘 깨우느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고 저보고 선생님이 지금 자기 행복주권과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막 던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들이 우와 이러면서 걔를 영무시해요. 박수를 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아마 혼자 교사나 저를 모르는 교사 같으면은 마음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안들에 아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딸들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덕해지죠. 그리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사회 교사기 때문에 법을 조금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으니까 지금 사람들의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폭력을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의 법이다.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와 공공복지와 질서유지를 제한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 30조 이하에 되겠다. 지금 이건 합법적인 수업 시간이고 선생님은 수업을 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고 너와 친구들은 수업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다. 지금 니는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고 네가 수업 받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있고 선생님의 수업권을 네가 침해하고 있다. 지금 네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조금 찍었더니 걔가 게임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걔를 때릴 때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다 찍습니다. 선생님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몇몇 아이들의 이런 잘못된 인권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에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박수홍 교육감은 아이들 인권 남들께 교실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학생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박수홍 교육감이 주장하는 거는요, 정말 공교육을 망치고,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요, 교사 못해먹겠다니까, 내 친구들.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감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니까. 너무 자존감이 상실받아서. 그래서 갈수록 교사들 그렇게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는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식을 가진, 그리고 너무 오래 노하우가 있는 교사들이 아니라, 다 들어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지 교사. 그런 아이들을 자기들이 풀어가지고 교육시킵니다. 잘못된 인권 교육시킵니다. 그럼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이념을 주의시키죠. 그런 거. 그리고 기간지 교사 어떤 그 임용권을 교육